안녕하세요. 70세 된 조성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발을 잃을 뻔했거든요. 당뇨병 15년째인데 그동안 혈당 관리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 생긴 작은 무좀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발가락 사이가 좀 가렵고 하얀 각질이 일어나더라고요. 워낙 흔한 무좀이니까 약국에서 연고 하나 사다가 발랐죠. 그런데 며칠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그런 게 별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안전화를 신고 있으니까 발이 더 습하고 답답했죠.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낫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좀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발 냄새인 줄 알았는데 양말을 벗어보니까 누런 고름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무좀이 좀 심해졌나 보다 하면서 더 센 연고를 사서 발랐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고집을 부렸죠. 무좀 때문에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경비원 월급 140만 원에 국민연금 73만 원 받아서 근근히 사는 형편에 병원비 나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통증을 제대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당뇨 있은 지 15년이 되다 보니까 발끝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그래서 상처가 점점 깊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지낸 거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양말을 벗어보니까 발가락 사이 살이 검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님,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하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검사를 해보니까 단순한 무좀이 아니라 당뇨성 족부궤양이라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뼈까지 감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늦었으면 발가락을 잘라야 할 수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징조가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발이 자주 붓고 상처가 생겨도 잘 안 나았거든요. 양말에 피가 묻어 있어도 언제 다쳤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게 다 당뇨 때문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경비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내가 돈보다 목숨이 먼저다 하면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평생 저보다 더 돈을 아끼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결국 2주간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요. 하루에 4번씩 주사를 맞고 상처 부위를 계속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정말 돈도 많이 들었죠. 입원비에 치료비까지 합쳐서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이런 족부궤양으로 발을 절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감염이 뼈까지 진행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30년간 버스 운전해서 모은 돈, 지금까지 아껴서 모은 돈이 뭐가 중요해요. 발을 잃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다행히 2주간의 집중 치료로 감염은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평생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있으면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발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와야 한다고요. 퇴원하고 나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살펴보죠. 양말도면 양말로 바꿨고 신발도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새로 샀어요. 발톱 깎을 때도 조심조심 상처 안 나게 깎고요. 특히 무좀 약은 꼼꼼히 발라요. 예전엔 가려울 때만 발랐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에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발라줘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 환자는 무좀균에 더 취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더 잘 자란다나 뭐라나. 그리고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가끔 측정하고 대충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4번씩 꼬박겜박 재요.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저녁 자기 전.
수첩에 다 기록해서 병원 갈 때 가져가고요. 식단도 바꿨어요. 아내가 당뇨 식단 공부를 해서 매일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차려줘요. 예전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면서 투정 부렸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경비실에서 일하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운동이긴 하지만 퇴근하고 나서 아파트 주변을 30분씩 걸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상처도 잘 낫는다고요. 경비 일하면서도 조심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아파트 화단 일할 때 맨손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갑 끼고 해요. 작은 가시에 찔려도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안전화도 매일 신기 전에 안에 이물질이 없나 확인하고 신어요. 아파트 주민분들도 제 사정을 알고 나서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특히 간호사 출신이신 김 여사님이 가끔 제 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조언해 주세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건강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엔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하면서 대충 넘겼는데 이제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듣게 되었죠. 당뇨 환우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발가락을 잘라내신 분, 발목까지 절단하신 분.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환우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뇨는 고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는 그 말뜻을 알겠어요. 요즘은 손자들한테도 당뇨에 대해 얘기해줘요. 할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 잘 하라고요. 큰 손자가 중학생인데 가끔 할아버지 발 상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면 꼼꼼히 봐줘요. 그럴 때 정말 고맙죠. 병원에서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당화 혈색소도 7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 발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매일 발을 확인할 때마다 혹시 또 이상한 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봐요. 작은 상처만 생겨도 바로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며칠째 안 나으면 바로 병원에 가요. 특히 여름철이 걱정이에요. 습하고 더우니까 무종균이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름엔 더 철저하게 관리해요. 발을 자주 씻고 완전히 말리고 통풍 잘 되는 신발 신고. 에어컨도 아끼지 않고 틀어요. 전기요금 몇만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몇십만 원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방심했어요. 당뇨 있다고 하면서도 뭐 그런 게 별거라고 하면서 대충 넘겼거든요. 혈당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발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뇨 환자가 발을 절단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감염이 70%라고요. 그 중에서도 무좀이나 상처를 방치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징조가 많았어요. 발가락 끝이 저리고 양말 신을 때 감각이 이상하고 상처가 생겨도 아픈 줄 모르고. 그런데 다 무시하고 지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요. 요새는 당뇨 관련 책도 읽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보고 그래요. 그전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공부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하니까요. 아파트 다른 경비원 아저씨들한테도 제 경험담을 얘기해줘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발 관리 정말 중요하다. 작은 상처도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해드려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가끔 아파트 주민분들도 제게 건강 상담을 하세요. 경비 아저씨, 저도 당뇨인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자세히 얘기해드려요. 특히 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꼭 강조해드리죠. 요즘 들어 새삼 느끼는 게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절약하려고 병원 안 가고 버텼는데 결국 더 큰 돈이 들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고 한 달에 한 번은 발 전문 클리닉에 가서 발톱도 깎고 각질도 제거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했을 텐데 이제는 필수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많이 배웠어요. 당뇨 식단 요리법도 배우고 발 마사지하는 법도 배우고.
매일 저녁마다 제 발을 마사지해줘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면서요. 40년 넘게 살면서 아내가 제 발을 만져본 적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네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발을 절단했다면 어땠을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경비 일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짐만 되었을 텐데.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당뇨 환우회에서 만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잘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게 그 증거죠. 요즘은 혈당 수치도 안정적이에요. 아침 공복 혈당이 110 전후로 나오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아요. 당화 혈색소도 6.8로 목표치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모범 환자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발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생겼던 상처 자리는 아직 흔적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상처는 생기지 않고 있어요. 무좀도 완전히 나았고요. 매일 무좀 방지 크림을 발라주니까 재발하지 않더라고요. 경비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내가 이제 그만 쉬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요즘 제 일과를 소개해드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혈당부터 재요.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아침 먹고 출근해요.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중간중간 발 운동하고 점심시간에는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걸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꼼꼼히 관찰해요.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주변 발바닥까지 다 확인하죠. 이상한 게 없으면 보습제 바르고 무좀 방지 크림 발라요. 이게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당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거기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다른 환자분들과 경험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가끔 제 옛날 버스기사 동료들을 만나면 제 얘기를 해줘요. 당뇨 있으면 발 관리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중에 당뇨 있는 분들이 몇 명 계시거든요. 제가 겪은 일을 들려주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하세요. 특히 강조하는 게 정기검진이에요. 귀찮다고 돈 든다고 미루지 말고 꼭 받으라고 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절단 위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손자들한테도 자주 얘기해줘요. 할아버지가 왜 매일 발을 확인하는지 아니? 하면서 당뇨에 대해 설명해주죠. 유전적 요소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가장 기쁜 일 중 하나가 아파트 화단을 가꾸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잡초나 뽑고 물이나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꽃도 심고 채소도 길러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무언가 가꾸는 일이 혈당 관리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더라고요. 주민분들도 제가 기른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끔 채소도 나눠드려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제가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목표는 당화 혈색소 6.5 이하로 유지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65세 이상은 7 이하면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좀 더 욕심을 내보려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당뇨 환우회에서 후배들한테 제 경험을 더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특히 새로 진단받은 분들은 막막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아플 때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병원 다닐 때마다 함께 가주고 식단 관리도 해주고 매일 제 건강을 살펴봐주고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려고 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이 일이 제게는 위기이자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절단 위기까지 간 건 정말 무서웠지만 덕분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었거든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 발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해요.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혹시 이상한 게 생겨도 바로 조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건강하니까 가족들이 안심해요. 예전엔 아들들이 아버지 건강 괜찮으세요?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여요라고 해요. 그게 제일 기쁘죠. 경비 일하면서도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나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파트 주민분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요.
요즘 뉴스 보면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처럼 큰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발 관리의 중요성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죠. 매일 혈당 체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발 관리하고.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 의료진, 환우회 같은 분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관리 잘해서 손자들이 장가갈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작은 관심과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서 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무좀 하나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절단 위기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사세요. 당뇨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좀 더 주의 깊게 좀 더 성실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의 소중함이에요. 제가 힘들 때 아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해줬는지.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플 때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함도 크죠. 처음엔 병원비 때문에 망설였지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특히 족부 전문의 선생님은 지금도 3개월마다 뵙는데 항상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요즘은 아파트 주민분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제 사정을 아시고 나서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가끔 경비 아저씨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실 때 정말 고마워요. 단순히 경비원과 주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환우회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눠드리면서 희망을 주려고 해요. 저도 절단 위기까지 갔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안심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께는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저처럼 고생할 필요 없어요라고요. 조기에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건 매일매일의 소중함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제 발이 아직 건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오늘도 괜찮구나 하면서 안심하죠. 혈당 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좋게 나오면 오늘도 잘 관리했구나 하면서 뿌듯해해요. 가끔 조금 높게 나와도 내일은 더 조심해야지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요. 아내와 함께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면서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연구해봐요. 처음엔 맛없다고 투정 부렸는데 이제는 건강한 맛에 익숙해졌어요. 운동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퇴근 후 산책은 이제 하루의 마무리 같은 거예요. 아파트 주변을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가끔 아내도 함께 나와서 걸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조심해요. 여름에는 습도 때문에 무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겨울에는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지 않게 보습에 신경 써요. 계절별로 다른 관리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신발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 신는 안전화를 이틀에 한 번씩 완전히 말리고 통풍 잘 되는 걸로 몇 켤레 준비해서 번갈아 가면서 신어요. 양말도 면 소재로만 신고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 신어요. 손톱깎이도 전용으로 하나 샀어요. 소독용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사용하고 깎을 때도 조심조심해요. 너무 짧게 자르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길이로 유지해요. 발 마사지 기계도 하나 샀어요. 저녁마다 아내가 해주는 마사지도 좋지만 기계로 하는 마사지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처음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했는데 이제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요. 정기 검진도 절대 빼먹지 않아요.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하고 6개월마다 안과 검사, 1년마다 종합검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미리미리 예약해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올 때마다 정말 기뻐요. 혈압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당뇨 있는 사람은 혈압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매일 재고 있어요.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일석이조죠. 담배는 진작 끊었지만 술도 거의 안 마셔요. 가끔 특별한 날에 맥주 한 잔 정도? 그것도 아내 눈치 보면서요. 예전엔 동료들과 술자리 많이 했는데 이제는 차나 커피로 만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뭐 그런 게 별거라고 하면서 넘겨요. 제 말버릇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면도 규칙적으로 해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충분한 잠이 혈당 관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일찍 자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도 많이 마셔요. 하루에 8잔 이상은 마시려고 해요. 당뇨 있으면 탈수되기 쉽다고 해서요. 경비실에 큰 물통 하나 두고 수시로 마셔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참아야죠. 요즘은 당뇨 관련 앱도 사용해요. 손자가 깔아줬는데 혈당 수치 기록하고 식사 내용 적고 운동량 체크하고. 처음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편해요.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좋아하세요.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비타민 D, 오메가3, 크롬 같은 것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한 거예요. 약국에서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건 다 사면 안 되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필요한 것만 먹어야 해요. 가끔 당뇨 관련 강의도 들으러 가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요. 새로운 정보도 얻고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봐요. 물론 검증된 사이트에서만요. 의학협회나 당뇨병학회 같은 공식 사이트의 정보만 믿어요.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 경험담은 참고만 하고요. 요리책도 하나 샀어요. 당뇨 환자용 요리책이요. 아내와 함께 보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봐요. 의외로 맛있는 요리들이 많더라고요. 건강하게 먹는 것도 즐거울 수 있어요.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해졌어요. 주말에 아들들이 손자들 데리고 놀러 오면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오늘 혈당은 어때? 하고 물어보는 손자를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당뇨 식단을 유지해요. 가족들이 오늘 하루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하루 방심하면 며칠 힘들어지거든요. 대신 당뇨 환자용 케이크나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어요. 여행도 조심스럽게 계획해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나 1박 2일 정도. 약은 넉넉히 챙기고 혈당 측정기도 반드시 가져가고. 여행지에서도 식단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약 먹어야 하니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옷차림도 신경 써요. 발에 상처 안 나게 하려면 신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편하고 통풍 잘 되는 신발만 신어요. 양말도 두툼하고 부드러운 걸로만 신고요. 발가락 사이에 습기 안 차게 발가락 양말도 가끔 신어요. 목욕할 때도 조심해요.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하고 발을 꼼꼼히 씻어요. 때 밀 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목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요. 보습제도 빼먹지 않고 발라요. 이발소나 미용실 갈 때도 당뇨 있다고 미리 말해요. 면도할 때 조심해 달라고요. 작은 상처라도 잘 안 났으니까요. 발톱 깎는 건 집에서 하거나 병원에서 해요. 절대 남한테 맡기지 않아요. 치과 치료 받을 때도 당뇨 있다고 꼭 얘기해요. 당뇨 환자는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상처도 잘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고 스케일링도 꼼꼼히 해요. 감기 걸리면 더 조심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낫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몸살 기운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요. 자가 치료하다가 더 큰 병 될 수 있어요. 약물 복용도 철저해요. 혈당 강화제,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어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서 넣어두고 스마트폰 알람도 맞춰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고 원망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이제부터라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죠. 지금 제 꿈은 손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큰 손자가 중학생이니까 최소 10년은 더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손자들한테 할아버지는 당뇨 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당뇨가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더 세심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특히 발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세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에요. 함께 힘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